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미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우지수 34,800 돌파한 후에 양봉 하나 예쁘게 세워주면서 휴식 구간 약보합으로 잘 쉬었습니다. 나스닥 또한 14,600포인트까지 이미 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포시 쉬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쉬었나 봤더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아직 뭐 협상에서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영토 문제는 대화는 시작해도 이제 쉽게 타협점을 잡기는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협상을 시작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이 협상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다시금 뭐 전쟁으로 얼룩져가지고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인데 더 뭐 심각해지는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미증시 올라갈 때 올라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반대로 좀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이겠죠. 완벽한 디커플링으로 해서 2750 돌파 시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건드려주고 있는데 아직 돌파됐다고 하기에는 좀 약하고, 여기서 내일이라도 양봉을 하나 뒤에서 한 번 더 세워줘서 이렇게 올라와 줘야 좀 안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 아직은 신뢰성이 낮아요. 이건 돌파한 게 아니라 돌파 시도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동향 뭐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수급도 요즘에는 계속 뭐 외국인들이 뭐 선물 매수하는 정도로만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이제 동시호가 이후에 시간의 쪽으로 해서 뭐 물량이 나와서 그런 거고, 한 1,300억 좀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큰 물량이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주식 크게 신경 안 쓰고 외국인들이 선물과 옵션 동향으로 해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움직인다, 지수를. 그리고 코스닥은 주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코스닥은 최근에도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모양. 그래서 코스닥이 더 좋지요. 그리고 코스피는 선물 옵션 동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계속 들쑥날쑥하고 전쟁이 완벽하게 뭐 해결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이번 달 FOMC에서는 미국이 0.25포인트 인상을 했지만, 0.25%포인트죠. 인상을 했지만, 다음번 5월에는 0.5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들쑥날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이번 주 매수량이 꽤 10,000계약이 넘습니다. 거의 14,000계약 정도 되는데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신 콜옵션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와 줘야 되는데 풋옵션을 사는 건 괜찮아요. 선물을 매수하면은 풋을 사는 건 이건 해지, 보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로 큰 수익을 얻으니까 풋옵션을 약간 버려도 된다. 만약 전쟁이나 뭐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선물이 좀 내려가서 손실을 볼 경우에 풋옵션으로 커버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콜옵션 매수가 좀 들어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위에가 좀 열려 있고 위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좀 막힐 수가 있어요. 콜옵션 매도가 계속 쌓이면은. 그나마 콜옵션 매도를 오늘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는 콜옵션 매수 쪽이 들어오면은, 그럼 4월에는 이 코스피 지수도 2,750 넘어서 2,950, 뭐 2,900은 2,950 쪽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은 보일 수 있다. 적어도 뭐 2,800 뭐 중반 정도, 2,850까지는 가겠죠. 근데 여기를 넘어서 2,950까지, 그동안 워낙 약했기 때문에 돌파하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쟁이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여전히 약하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940에서 멈추느냐 아니면은 980 바로 가느냐인데, 지금 상황이면 980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 같은 부분이 더 심화되지 않고 우려감이 더 커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휴전이나 종전이 되면 뭐 한 번에 넘어가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밀렸어도 회복도 빠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틀 전부터 계속 2차 전지 쪽에 좀 집중해서 힘줘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삼성 SDI 어제도
리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 56만 요 구간 넘어가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멋진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살아나는 모습.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바닥권에서 살아나서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 타이밍에 삼성 SDI가 이렇게 순환매로 해서 넘어와 주는 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네가 가면 내가 쉬고 내가 가면 네가 쉬고 하는 식으로 서로 순환해 가면서 꾸준히 고점을 높여간다라고 하면은 지수에도 당연히 긍정적이고 2차 전지 업황 이 전기차 쪽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자, 양극재는 현재 뭐가 제일 좋다? 제가 포스코 케미칼하고 LNF 쪽을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케미칼보다 LNF가 조금 더 좋습니다. 기존에 바닥부터 올라오는 거는 탄력적으로 올라왔는데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좋은데 LNF가 자, 지금은 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오늘 불기둥을 하나 세워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LNF가 조금 더 좋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BM도 뭐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 정도는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한데, 삼성 SDI도 이렇게 살아나고 한다라고 하면, 요 40만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 구간 넘어가면서부터는 에코프로 BM도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 정도까지 양극재는 볼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순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바닥권에서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거래량이 조금 약한데 거래량이 좀 더 붙어줄 필요는 있지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전해질 쪽은 그냥 첨보 하나 딱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첨보가 가장 뭐 안정적이고 뭐 꾸준한 종목이다. 저희도 첨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매매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있다라면서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이 동박이었죠. 솔루스 첨단 소재랑 일진 그 머티리얼즈가 안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로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65,000원 넘어가자마자 뭐 바로 뭐 멋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동안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불기둥 세워주면서 올라온 모습.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순환매를 딱 노리시면 돼요. 2차전지 업종 업황이 회복된다. 양극재만 가냐? 아니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까지 보셔야 되는데 분리막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리막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동박 쪽은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항상 보셔야 되는 쪽이고 첨가제 쪽으로 대주전자재료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이제 살포시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장비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추후에 이제 뭐 CIS 같은 경우가 전고체 쪽이랑 좀 엮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SKI 테크놀로지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올라오고 횡보하고 있죠. 만약에 SKI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한 13만 원 구간까지도 넘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SKI 테크놀로지 조정 구간은 거의 끝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13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살아난다. 그동안 제일 못난이라고 하면은 이제 분리막 쪽이었는데 SKI 테크놀로지나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도 바닥권에서 슬쩍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작년에 제일 좀 서운했던 종목 중 이 섹터 중 하나가 이제 이 분리막 쪽이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지는 모습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 쪽으로 해서 계속 빅스텝 얘기가 나오면은 뭐 보험사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화재가 그동안 이제 이 화재 보험 중에서는 좀 약한 편이었는데 드디어 22만 원을 건드려주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화재도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최근에만 해도 그래도 뭐 탄력적으로 잘 해줬습니다. D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이 뭐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하나손해보험이나 이런 삼성화재 같은 종목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5G 인프라 투자를 현재 정부에서는 너무 안 해서 그리고 이제 통신사에서도 이제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설치하기로 한 기지국수가 있는데 5G 기지국 설치 이 정도면은 거의 대국민 사기급으로 설치를 안 하지 않았나. 핸드폰만 팔아먹고 기지국은 설치 안 하면은 잘 안 터지죠. 여러분들 LTE 핸드폰하고 5G 핸드폰하고 똑같이 놓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보세요. 같이 같은 방에다 놓고
그러면은 5G 쪽이 훨씬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팔아먹고 나서 지금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5G 폰 같은 경우에는 약정 끝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약정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은 거죠. 거의 이제 대국민 사기급이다 말씀드렸는데, 자, 새 정부는 이제 원하는 게 이제 로봇, AI, 자율주행 등등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원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5G 인프라 투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분야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선행을 했죠. 그래서 C밴드 쪽으로 해서 주파수 경매 끝내고 올해부터는 버라이즌하고 AT&T 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5G 상용화한다라고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5G 관련주들 계속 밑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뭐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KMW가 올라오고 있고 뭐 에이스테크가 올라오고 있고 뭐 OE솔루션, 서진 시스템, 뭐 HFR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게 뭐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건데 이게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좀 과하게 좀 밀려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면은 그동안 이제 인프라 투자할 비용을 이제 코로나 지원금으로 돌리고 해서 뭐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도 이제는 턴 돼서 이제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정도면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돼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하나둘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5G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애청자분 중에도 5G 쪽으로 계속 이제 애타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는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구리 가격이 정고점 돌파에 근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구 산업도 정고점 돌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5,000원 돌파하면은 새로운 시세를 내는데 만약 5,000원 저항이다 그럼 여기가 매도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구리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전선 가격 쪽으로 해서 인상을 한다. 우리가 철강 가격 오르면은 조선 가격 올리고 뭐 자동차 가격 올리고 하는 것처럼 강판 가격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전선이라든가 대원전선 같은 이런 전선 관련주들이 오늘 좀 뜨거운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쟁 관련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그만 보셔야 된다. 물리신 분들 한 번 정도 기회 줄 텐데 탈출의 기회로 쓰셔야지 그거를 뭐 새로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고점 정도 가면은 혹은 정고점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종목마다 이제는 정리 구간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자, 오늘 뭐 에너지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너비스 갭상승 출발했지만 못 넘어가죠. 거의 뭐 천장 2개 찍고 4만 원은 계속 못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은 한번 빠져나온 게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저런 상황이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뭐 더하죠. 아예 밑에 있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인플레이션 쪽은 그만. G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장대원봉 그리면서 쭉 밀려서 뭐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만약에 뭐 다시 한번 위쪽을 준다 하면은 이번에도 저는 매도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쪽은 안 건드리는 게 맞다. 그러면 뭐가 남았다? 식량 관련주 정도만 남았다.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좀 불안한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좀 상당히 불안한 구간이고 9,500원 위쪽은 다시 회복해줬어요. 그래도 식량 관련주도 이제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좀 정리 구간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은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량 쪽 인플레이션은 전쟁하고 관련 없이 미리부터 올라오고 있었고 전쟁 때문에 추가적으로 불이 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건 이해하는데 만약 이 최근에 올라온 폭이 좀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전쟁이 좀 완화되고 휴전이 되거나 해서 이 식량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면 여기서 한 번에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흥구석유가 뭐 아주 대표적이겠네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우려감이 좀 가시면은 제자리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식량 관련주가 아예 이만큼 내려간다고 무조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8,000원대까지만 온다 덜 내려와도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뭐 뼈아픈 일이 되겠죠. 그래서 식량 관련주도 이제는 조금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이쪽 아니어도 지금 볼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죠. 기존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2주 내내 말씀드렸어요. 자,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100억 규모의 물류센터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뭐 닭가슴살 같은 브랜드 쪽 하면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푸드나무 쪽 뭐 랭킹닷컴부터 해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수 있어요. 리오프닝 되면은 미용 쪽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화장품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의료기기 쪽, 피부 쪽, 뭐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클래시스라던가,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이 리오프닝 관련 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몸매를 가꾸는 거죠. 이쪽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봄이죠. 봄부터 해서 여름까지 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이제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으니까. 몸매를 좀 가꾸려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저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지켜봐야 되고, 자, 리오프닝 쪽 얘기 나왔으니까 순환매 쪽 같이 보고 갈게요. 자, TJ 미디어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땐 가벼워 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하면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 말씀드렸는데, TJ 미디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놓아주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뭐 2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많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2배가 넘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간은 걸리고 한번 상승한 다음에 휴식, 상승, 휴식,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왔는데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고 뭐 여행 관련주, 뭐 그쪽 저희가 뭐 인터파크나 뭐 몇몇 종목 말씀드린 쪽이나 그런 쪽으로 좀 화장품주도 있고 그쪽으로 좀 순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CJ 미디어가 뜨면은 이거보다는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렇지 CJ CGV 같은 경우도 야금야금 올라올 거다, 꾸준하게 올라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지금 거의 뭐 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골프존도 은근슬쩍으로 15만 5천 원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고 거리랑 붙였습니다. 양봉 하나 더 세워준다, 만약에 16만 원 위쪽을 넘어가 준다 이러면은 골프존도 아예 뭐 안정권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꾸준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쪽으로 엔터 콘텐츠 쪽. 또 CJ가 나와요. CJENM 같은 경우가 이 무거운 종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마 네트워크스가 기존에도 최근에 보면은 콘텐츠 쪽은 이게 대장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가장 강한 모습 보이죠. 어제도 4,900원 찍고 밀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 굉장히 뭐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힘 잘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4,500원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버킷 스튜디오도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뭐 YG 엔터나 이런 뭐 JYP 엔터나 이쪽이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횡보하면서 이제 이 과열을 좀 잘 시켜놨죠. 그리고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까지는 계속 매집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순환매 쪽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GS건설 46,000원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고 있죠. 46,000원 위에 유지해준다 하면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 대우건설 마찬가지고요. 대우건설도 빠르게 올라왔다가 이제 뭐 7,000원 중반대는 못 넘어가고 다시 6,000원 후반대까지 쉬었는데 7,000원 회복 시도하는 모습. 그럼 다음에 7,500원 다시 한번 뭐 두들길 수 있겠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거기에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삼목에스폼, 건자재나 뭐 이쪽 넘어갈 때 항상 삼목에스폼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뭐 삼목에스폼은 좀 많이 올라서 사실 트레이딩하기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 28,0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000원 이탈하면 정력 유지하면 좀 보유한다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림비엔코, 벽산, 하츠, NX 같은 경우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니까 이 종목들 이것도 뭐 제가 뭐 한 달 내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뭐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이 건자재 쪽 같이 보시고, 자, 원전 관련주들도 중요합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보면 된다. 어제부터 해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매수 충분히 좋은 자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은 조금 무겁고 하니까 한신기계가 지금 최근에 뭐 제일 뭐 강하고 뭐 대장인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슬금슬금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왔다. 오늘 내일 정도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이번 주 중반이나 중반 이후 정도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한신기계, 우진, 한전기술, 한전산업, 아니면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원전 관련주들 다음 순환매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순환매 지금 잘 돌고 있고 엔터 콘텐츠들도 순환매 잘 돌고 있죠. 그럼 이제 자리를 바꾸면 건설주가 순환매를 쉬고 있다가 재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원전 관련주가 지금 잘 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모아가면서 움직이는 거 봐서 오늘은 수급이 원전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모아가고 있다가 한 번 더 물량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실어도 됩니다. 그런 날은. 그렇게 해서 다음 원전 관련주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순환매만 잘 노려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그래도 재미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순환하는 종목들 쉴 때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지인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